요 조건으로 찾아지는 아파트가 지금 요거 딱 하나 있거든요. 네. 요게 지금 이게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은 아무리 괜찮은 지역에도 한 10에서 15%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은 다둥이 아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의 사연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전에서 현재 살고 계시고 아이가 2명은 지금 미취학이고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은 이제 30평대 요 5가족이 이제 바글바글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방을 하나씩 마련해주고 싶은 이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으로서 이분의 상담을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연자분이 살고 계시는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살고 계신 분은 이쪽입니다. 유성구 쪽입니다. 유성구하고 세종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이쪽 관평동 쪽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는데 보니까 학군 점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주변에 또 연구원들이 많이 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이게 또 되게 높으신가 봐요. 그래서 학교 등급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제가 뭐 매수를 추천하고 이런 지역들이 아니라 사연자분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사연자분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 세 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아이 3분을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다 아직 어린 거죠? 네, 한 명은 초등학생 5학년이고요. 네. 나머지 2명은 미취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고민은 무엇이실까요? 직장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 동네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네. 예전에 집을 사고 팔고 했다가 이제 목돈을 모아가지고 네. 또 3명이 돼가지고 이제 큰 평수로 네. 이사를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세요? 식사 전용 면적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 월세 살고 계세요? 네네. 혹시 월세는 얼마 정도 지금 내고 계실까요? 지금 5천에 85 내고 있습니다. 아, 5천에 85 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월 소득과 모아놓으신 돈은 한 얼마 정도 있으실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네. 배우자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네. 소득이 좀 불규칙해서 네. 저희 합치면 한 500만 원 전후 될 것 같습니다. 목돈은 지금 한 4억 5천 정도 모았습니다. 아, 그러면 목돈이 현재 4억 5천 정도 있으신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매월 지금 대략 한 500만 원 전후로 배우자분과 함께 해서 이제 소득이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월세로 한 85만 원 정도 내고 계신 거고, 평균 지출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월세 빼고. 저축이 없다시피 좀 쓰고 있어서 네.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또 셋이나 되니까 네네. 아이 교육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나가실까요? 첫째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나가고요. 네. 이제 어린 두 아이는 한 30에서 40 정도 하지. 아이 3명에서 한 대략 한 150만 원 가까이 나가네요. 대전에 지금 유성구의 관평동에 살고 계시고 직장도 관평구에 있어서 이 네네. 동네에서 이제 집을 지금 장만하시는 게 꿈이신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좀 가까운 데가 좀 편하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매수하시기를 원하세요? 관평동 이제 테크노밸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7단지하고 8단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7단지하고 8단지 여기 금성 백조 예미지랑 그다음에 요 7단지 8단지 요게 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바로 옆이네요. 거의 초품화 중품화네요. 평형대는 대략 한 어느 정도 평형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을 때는 40평에서 50평을 보고 있는데 네. 방이 좀 4개였으면 좋겠어서 네. 그러면은 거의 뭐 50평대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좀 특이하게 네. 이 단지가 40평대도 방이 4개를 확장하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제가 미리 가격대를 좀 봤거든요. 30평대나 40평대나 50평대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대전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전의 전반적인 지금 매매가는 뭐 작년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주택구입부담지수나 PIR을 봐도 뭐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정도니까 혹시 허리나 허리 약간 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전이 보니까 내년은 공급이 줄어드는데 내후년에 지금 공급이 꽤 많아요. 요게 이제 28년, 29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공급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미분양은 현재 조금씩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물량을 제가 따로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요게 지금 대전이랑 세종이랑 합한, 왜냐면 이제 세종이랑 대전이랑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역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27년에 약간 많긴 하지만 공급은 한 보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급에 대한 일단 리스크는 없으신 상황이고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종과 대구에 어디에 공급이 많은지를 요걸 또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색깔이 빨갈수록 그 동네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세종시에는 집이 없고 대덕구도 없고 동구도 없는데 유성구 조금 빨갛고 서구가 특히 빨갛죠. 그래서 유성구, 서구, 중구에 내 집이 꽤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집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새 집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살고 싶은 동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평동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데이터예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이면 새 아파트가 없는 거고 빨간색이면 새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는 곳인데 관평동 주변은 다 초록색이 진하죠. 관평동 인근에는 이제 새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종 대전에 공급이 어느 정도 있고 유성구에 약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관평동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공급이 좀 많은 거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없을 거란 얘기죠. 일단 관평동에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급에 대한 일단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쪽 동네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이 4개인 지금 아파트를 원하시는데 혹시 방이 4개인 아파트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첫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미취학에 2명이요. 그래서 이제 성별도 좀 다르고 해서 각자 방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 네.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이니까 방이 3개가 필요하고 부부가 또 사용할 방 네. 필요하니까 총 4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겠네요. 저희 리치고에서 40평대, 50평대만 필터를 걸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나 아니면 얘기하신 테크노밸리 7단지나 8단지가 지금 원하시는 아파트에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격을 아까 보니까 요 관평동 5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실제 매매가 싸게 된 게 좀 5억 6천, 그 다음 네, 맞습니다. 비싸게 된 게 한 7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매매 호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재 제일 낮은 호가가 6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자기 자본이 지금 4억 5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대출이 최소한 2억에서 지금 3억 정도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대출을 30년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2억 을 대출 받았을 때와 3억을 대출 받았을 때 월 대략 얼마가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지를 제가 아까 파악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억을 대출을 받으시면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요. 대출이자로. 그리고 3억을 대출 받으시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월세를 85만 원 정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약간 줄인다고 하셨을 때 월 100만 원 정도까지 내시는 거는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정도는 계산해 보니까 네. 가능할 것 같아서. 맞아요. 어차피 월세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3억을 대출을 받아서 150만 원을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된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얘도 학교 가고 이러면 또 더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현실 가능한 내 집 마련 시나리오는 대략 한 6억 5천 정도의 집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살짝 좀 싸게 나온 매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을 필터를 한번 제가 좀 걸어 볼게요. 6억 9천에서 요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게 꼭 이쪽 지금 7단지하고 요 8단지 쪽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또 보고 계신 다른 조건이나 이런 곳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여기 이 동네에서 보면 네.
단지가 총 12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9단지랑 네. 3단지 사이 길이 있잖아요. 이 네. 기준으로 네. 그 위쪽이 2차라고 보면 되고 2차 쪽이 좀 더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차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2차로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요 조건으로 찾아지는 아파트가 지금 요거 딱 하나 있거든요. 네. 요게 지금 대덕 테크노블루 11단지. 중층이 지금 55평인데 매물이 지금 5억 5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학군이 꽤 지금 좋거든요. 바로 위에 용산 초등학교라고 그리고 요 위에도 고등학교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1.1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학군이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1.1등급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없네요. 간편 초등학교는 다 지금 1.2등급인데 여기 용산 초등학교는 1.1등급이에요. 네, 매매로 지금 보면은 딱 두 군데만 해당이 되네요. 지금 얘기하신데 7단지랑 8단지 여기 말고는 해당하는 데가 아예 없네요. 지금 아파트가 보니까. 그러니까 50평대에 원하시는 가격, 그러니까 7억 이하에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요 두 군데 말고는 아예 안 보입니다. 쭉 둘러봐도 아예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결국에는 7단지나 8단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맞는 선택이실 것 같아요. 시기가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요. 매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릎 밑에서 사면은 제일 좋은데 아까도 자료를 보셨지만 현재 무릎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꽤 제가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래도 한 최소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4억 5천이 있으시고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월에 1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끌하는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충분히 월세를 85만 원 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한 15만 원 정도 더 내시는 거기 때문에 영끌이나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경기 침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근데 내 집 말을 지금 한다라고 해도 저는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위험한 지역이면은 좀 기다리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저는 무릎 밑에서 좀 사보시는 기회를 저는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한 내년 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저도 이제 대표님 강의를 맨날 들어보고 가서도 들어보긴 했는데 네.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까지가 네. 조금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이제 네.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가지고 네. 네. 좀 더 기다려볼까 하는데 지금 이제 저도 부동산을 이제 좀 돌아다녀 보고 네. 들어보면 네. 약간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좀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 동네가 약간 실입주가 네. 되게 많거든요. 투자 쪽이 아니라 저도 이제 실입주니까 맞아요. 고민이 이제 10년 이상을 살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쁘지 않는 가격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또 들어갈 돈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맞아요. 고민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은 아무리 괜찮은 지역에도 한 10에서 15%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면은 사실 좀 보수적일 수 있죠. 고가가 보니까 그래도 8억 2천 정도가 최고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올해 5월 말에 지금 5억 6천만 원 정도의 또 3층이 거래가 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7층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에 5억 9,500에 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년 안에, 내년 말 안에 그래도 네. 6억 밑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게 지금 매물이 안 나온 것도 이제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가지고 계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유 너무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하세요라고는 이런 말이 네. 또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되게 빠듯하시잖아요. 지금 이 집을 지금 6억 넘게 사시면은 생활비에다 대출이자 내면 굉장히 지금 빠듯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무난하면서도 좋은 선택은 저는
일단 부동산에 혹시라도 이제 6억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게 있으면 나한테 꼭 좀 연락을 좀 주셔라 라고 내가 그때는 꼭 사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고 한 내년 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 이 관평동 쪽에는 공급량이 많지가 않지만 대전 전체적으로 보면은 27년엔 지금 공급이 꽤 있거든요. 이게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경기 침체만 어떤 더 떨어지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럼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벌어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까지 배우자의 또 생각이 또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금매가 나온 경우 같은 거는 어찌 보면은 층이 안 좋거나 앞에 뭐가 막혔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더 싸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물건이라도 잡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배우자는 좀 더 그래도 층이랑 공을 좀 아, 괜찮은 좋은 거 대로 하나 하자? 크게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층이 좋은 층을 사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실거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층은 지금 7억이 넘어요. 근데 7억이 넘으면은 지금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생활하시기가 너무 빡빡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최대 대출치가 2억. 그래서 내 돈 합해서 6억 5천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맥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더 비싼 돈을 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배우자분이랑 상의를 좀 하셔서 좋은 층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이 이러니 한 6억 5천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면 이런 고층들도 아마 6억 한 중반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혹시 40평대를 원하셨으면 여기 이제 보시면 경매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또 보니까 8단지에. 네, 저도 얼마 전에 그거 보고 여기 들어가서 등기부 등록까지 한번 다 아,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너무 편하게 이제 경매가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예, 들어가서 봤는데 경매가 한번 해볼까 해서 네.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아, 여기 보시면 요 매각가 율이랑 매각률이 있어요. 대전 요 유성구의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1.4%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82% 정도의 매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40평이 그냥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억 9천 정도면은 낙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서 내가 좀 낙찰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그럼 뭐 한 85% 써도 되겠죠? 시정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매각률이라는 게 감정가 대비해서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매각가율이. 만약에 혹시라도 경매를 하신다라면 5 한 3천에 4천 정도 쓰시면은 낙찰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상담은 좀 어떠셨어요? 아, 괜찮으셨어요? 도움이 좀 네. 되셨어요? 제가 네. 모든 것도 보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도움이 되셔가지고 고민을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내 집 마련은 아마 내년 말 안에는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내 집 마련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하실 것 같으세요? 안정되게 네. 아이들도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방이 각각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 집 마련 정말 좋은 시기에 싸게 잘 지금 마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제가 몰랐던 거지 항상 리치고로 이제 어플도 쓰고 하긴 하는데 네. 모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많이 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유,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연자분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내 어떤 자금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입지에 이런 아파트를 사야 될지 선택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나도 내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도 조언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발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치고는 앞으로도 항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